안녕하세요. 대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유화고요. 대한유화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는 전형적인 석유 업체이기 때문에 대한유화를 볼 때는 중국 경제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유화에서 이런 주요 상품 중에 하나인 HDP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그냥 충격성도 강하고 내한성도 강해서 용기나 플라스틱으로 쓰게 됐지만은 이런 2차 전지 시장이 대두가 되면서 이런 배터리 분리막 소재로서도 현재 쓰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 말고도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이슈들도 같이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분리막이라는 게 배터리가 있고 양극과 음극이 있을 때 이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런 분리막 같은 경우는 배터리 안정성과 성능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결국에 성능 측면에서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들이냐면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야 되고 여기서 어떤 전하의 이동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얇아야 됩니다. 근데 얇아야 되는데 너무 얇게 되면은 충격에 대한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하지만 HDP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던 충격성과 내한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얇게 만들어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리막으로 이제 HDP를 쓴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유화도 이런 HDP가 2차 전지에 쓸 수 있는 소재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비를 증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말했으니까 전 시간에도 말했었고 오늘 시간에 간단하게 말했었고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좋지 않은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올 들어 50조 증발해서 눈물의 2차 전지다라는 거죠. 결국 이 기사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업종이 새해 들어서 약세를 거듭해서 시가총액이 50조 원 가까이 증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를 넘어가게 보면은 결국에 이제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줄줄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거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전방 사업 전기차 시장의 수요는 금리에 대한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부족, 유럽 국가의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 재고가 남아있고 재고가 소진이 돼야 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소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기차 재고가 언제 사라질지는 잘 예측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죠. 뭐 예측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래도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1분기 안에는 조금 소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좋진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2차 전지 테슬라 강세 타고 모처럼 강세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기사 내용 살펴보게 되면은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30일 간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40% 넘게 상승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전 9시 18분 현재 오전 9시 18분 최근입니다. 아니, 지금 시간대가 아닙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전거래일보다 4.37% 올랐고 삼성 SDI도 2.77% 상승한 38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들 종목 강세는 전기차 대표주인 테슬라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상승이 마감되자 전기차를 전방산으로 사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이제 쌀 때 사자 부진한 2차 전지 수집 나선 기관 셀보다는 소재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가 하락세인 가운데 이런 큰손 기관 투자자가 2차 전지 구세주를 등판해서 눈길을 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기관들이 이런 2차 전지 셀보다 이런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을 담을까라고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 현재는 어떤 이제 소비에 대한 문제와 인프라에 대한 문제, 이제 IRA 법안의 FACOC 등 이런 2차 전지 산업이 단기적인 성장 둔화를 겪고 있지만 미국 동맹국 위주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길게 보게 되면은 현재 국내 배터리
부품 관련 국내 2차 전지 기업엔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현재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점은 지속적인 이제 중국의 이제 치킨 게임도 있죠. 배터리 공급 과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한유화가 이제 뭐 배터리 관련돼 있긴 한데 뭐 관련 기업이지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은 아니어서 혹시 뭐 깊게 말을 해야 되나 싶지만 뭐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결국에 이제 중국이 이런 배터리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는 이유는 또 이제 시장 영역을 넓혀가려는 이유는 결국에 치킨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이제 배터리 같은 상황은 2025년 정도가 되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뭐 중국의 CATL 등 여러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공장 증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마무리 단계가 되게 되면은 그때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배터리 양이 이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도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나중에 더 커질 배터리 시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좀 저가의 마진을 남겨도 미래의 이제 시장을 생각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중국이 이제 이런 배터리 시장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지금 당장 힘들지만 결국에 이제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당장 2차 전지와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은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거, 미래를 생각하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유와 마찬가지로 이런 전기차 2차 전지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은 HDP로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중국 경기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중국 경기가 현재 이제 증시부양책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준율 인하, 또 LPR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소비나 이런 제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1월 31일 중국의 PMI, 차이신 PMI 지수를 같이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발표가 나게 되면은 그 이제 발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주가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한 3일 동안 이제 급상승이 왔죠. 3일 동안 급상승이 왔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대한유화가 이제 급상승이 왔긴 했지만 추세선인 60평선이 상방으로 돌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도 이제 20평선으로 볼 수 있는데 20평선도 아직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단기 추세도 상방으로 완전히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반등이 지속되고 눌림이 왔지만 오늘 같은 눌림이 조금 이제 오늘 이제 눌림이 왔지만 이런 부분들 뭐 13만 6천 원이나 13만 원 부분들을 잘 지켜주면서 바닥을 잘 만들어주면은 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들은 최근 화학주 같은 경우는 어떤 차트적인 반등이보다는 그렇게 막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이 될지 말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중국 경기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대한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국 경기 지속적으로 추적해 봐야 되고
또 전기차 2차 전지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촬영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대한유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